꾀꾀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텝덕입니다. 오늘은 해발 683m인 예봉산을 가기 위해서 지금이 어디냐면요, 팔당역 1번 출구에 나왔습니다. 1번 출구로 나오신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만 꺾어 보시면 곧바로 이렇게 커다란 예봉산 등산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대로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그런데 등산을 가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잖아요. 바로 아침부터 먹고 가겠습니다. 팔당역 바로 앞에 아침 먹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 근처에는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이 없어서요, 제가 아침을 쌓았는데요. 짜잔, 삶은 달걀이랑 그리고 사과를 깎아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깎아온 건 아니고요, 껍질째 그냥 썰어 왔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짠! 아침부터 바로 달걀 먹으니까는 목이 메입니다. 그리고 퍽퍽함을 달래줄 사과까지. 지난주에 본가 갔는데 엄마가 사과 세일한다고 사과를 많이 사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세일하는 사과치고 아주 아삭하고 맛있네요.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는 바로 등산로 표지판도 있네요. 현재는 팔당역에 있고요, 이렇게 따라서 걸어가면 등산로 입구가 나오는데요, 분홍색 길인 1코스를 통해서 예봉산 정상에 간 다음에 하산할 때는 파란색인 2코스를 통해서 원점으로 회귀하겠습니다. 팔당역에서 등산로 입구까지는요 약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도 먹었으니까 들머리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은요, 팔당역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셔도 되고 들머리 쪽에 주차장이 하나 더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조금 협소하다고 들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팔당역에 주차하고 천천히 걸어가서 등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림길마다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요, 등산로 입구까지는 무난하게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10분 정도 걸어서 들머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들머리에 오니까 화장실도 있고요,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화장실을 살짝 지나시면 여기 작은 공터가 있는데요, 자동차 3대밖에 못 되겠네요. 가급적이면 팔당역에 주차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곧바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예봉산 정상까지는 2km만 가면 되네요. 출발 시간은 8시 20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봉산 등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살짝 오르막을 올라갈게요. 곧바로 돌들이 꽤 많은 구간이 나타났네요. 돌들을 잘 피해서 걸어갈게요.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벌써 3분이나 지나쳤습니다.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벌써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외롭지 않은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 15분 정도 계속 쫙 올라왔고요. 오늘은 날파리가 좀 많네요. 그리고 힘든 우리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쉼터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땀과의 전쟁. 짠! 포카리를 얼려와가지고 지금 이빨이 깨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원하니까 살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첫 번째 계단 구간이 나왔네요. 그런데 계단 구간 금방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계단 구간 끝나자마자 조금 가파른 구간이 시작되네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날파리가 카메라에 좀 많이 잡힐 것 같은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날파리 쫓는다고 쫓는데도 계속 쫓아옵니다. 오르막 조심해서 올라갈게요.
조금 전에 휴식했던 곳에서 약 10분 정도 오르막을 쫙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약 1.1km 남았네요. 살짝 숨을 돌릴 수 있는 능선 구간이 나왔네요. 아주 편안한 길입니다. 편안했던 능선 구간은 30초면 끝나고요. 다시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많아서 외롭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날파리 친구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은 하루네요. 와, 여러분, 방금 이렇게 멋진 소나무 숲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왼쪽으로 올라갈까 오른쪽으로 올라갈까 아주 의미 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별반 차이 없는 똑같은 오르막인데요, 이게 걸어가다 보면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쉬운 길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걷다 보면 이렇게 의미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아주 신기한 버섯을 발견했어요. 우와, 이렇게 노란색 수세미를 갖고 태어난 버섯이네요. 아주 신기하고요. 그리고 개미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버섯 이름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약 40분 정도 올라온 지점이고요. 이곳에 보시면 휴식할 수 있는 의자도 있고요. 쭉쭉에 가면 한강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멋진 전망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이네요. 10만 유튜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쉼터 옆에 있는 돌탑에서 소원을 빌었고요. 그리고 소원을 빌고 나시면 짜잔, 곧바로 깔딱 계단이 나타납니다. 이 정도의 계단을 날파리들과 싸우면서 거뜬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작은 전망대에 쉼터가 있었잖아요. 그곳 쉼터에서 꼭 휴식하고 올라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휴식 안 하고 그냥 올라오기에는 너무나도 가파르고 힘든 계단 구간입니다. 자, 계속 계단 구간이 이어지네요. 와, 계단 구간 끝난 건가? 오예, 계단 구간 끝났다. 계단 구간은 약 5분 정도 걸렸고요. 힘들게 올라온 우리를 위한 아주 멋진 경치가 있습니다. 짜잔, 하남시와 서울의 풍경이 보이는 아주 멋진 풍경이네요. 자, 두 번째 조망 명소를 구경했고요. 그리고 계속 오르막으로 올라갈게요. 두 번째 조망 명소에서 약 1분 정도만 걸어오면 이렇게 휴식하기 좋은 장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휴식을 꼭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쪽에 천국의 계단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휴식을 꼭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 쉼터는 정상까지 700m 남은 지점이네요. 자, 잠시 휴식을 취했고요. 방금 살에 걸려가지고 딸꾹질하고 있습니다. 딸꾹질하면은 체력적으로 더 힘든 거 아시죠? 딸꾹질 한 상태로 저기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니. 계단에는 이렇게 부셔진 곳들이 있네요. 조심조심해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 여러분, 계단 구간 거의 다 올라오니까요, 전망대가 있네요. 와, 저 멀리 한강과 팔당대교가 보이고요. 그리고 저쪽에는요, 지금 조금 흐려서 안 보이는데 롯데타워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망대에서 멋진 풍경을 구경했고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정상이랑 가까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경사가 아주 가파른 구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올라갈 수 있죠. 자, 정상까지 200m.
이번 계단이 마지막 계단이길 바라면서 올라갈게요. 오, 여러분, 저기 하얀색 건물 보이시죠? 홍수 관측소인데요. 저 건물이 가까이 보이면 산 정상에 다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관측소에 전망대가 있다고 하네요. 예봉산 관측소 전망대. 운영 시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 뭐야? 엄청 넓은 데크 구간이 있고요.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고요. 저쪽은 한강과 남한강, 북한강이 갈라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검단산과 남한산이 보이는 풍경입니다. 와, 정말 멋있는 풍경인데요. 날이 조금 흐려서 아쉽네요. 전망대에서 멋진 풍경도 볼 수 있고 쉼터도 있어서 아주 좋은데요. 그런데 살짝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와, 여름에는 휴식할 수 없는 전망대인 것 같고요. 여기 건물 아래 여기 그늘이 있네요. 여기 앞에 쪼그려서 앉아서 쉬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망대를 살짝 구경했으니까 정상석까지 마저 가야죠. 전망대 지나서 살짝만 올라가면 됩니다. 아주 작은 정상석이 있고요. 이 정상석 뒤쪽에 큰 정상석이 있습니다. 오, 여러분, 드디어 예봉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발 683m의 예봉산 정상입니다. 그리고 정상 풍경 보여드리겠습니다. 휴식할 수 있는 의자가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데크 구간도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한강과 하남, 그리고 서울시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자, 아직 구독자님은 안 올라오신 것 같고요. 잠시 휴식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작은 주막이 있네요. 식혜, 컵라면, 막걸리, 다양한 음료수들이 있네요. 평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으니까 영업을 안 하는 것 같고 주말에만 하시는 것 같아요. 스텝떡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이걸 다 싸갖고 올라오신 거예요? 네. 커피 따드리려고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타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둘둘둘로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드시고 맛평가 해주세요. 시원하다. 팔아도 되겠네요. 카페 하나 차릴까요? 스텝떡 카페. 그러면 얼마까지 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 7, 8천 원? 저희 다른 가격표가 있어가지고 너무 사기는 못 칠 것 같고. 여기 지금 맥주가 5,000원인데.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평지에서 런닝하다가 더 재밌는 재미를 산에서 느끼면서 산을 타기 시작했고,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이제 뛰기 시작하면서 스텝떡님 영상이 알고리즘에 보여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고요. 애청 구독자입니다. 그러면 스텝떡 채널 언제부터 구독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야 되죠?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알고리즘으로 보셨어요? 둘레길 같은 데 이제 관심이 가서 네. 서울 둘레길 코스가 이렇게 길게 외곽에 이제 돼 있잖아요. 네. 조각조각 내서 일주일에 하나씩 이제 완료를 해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검색을 서울 둘레길을 치니까 네. 딱 스택던님이 뜨더라고요. 서울 둘레길은 지금 제가 점령을 해놨죠. 네네. 거의 알고리즘을 점령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갈 사람들은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영상이었고. 그래서 둘레길 다녀오셨어요? 지금 한 4분의 3 정도 완료했어요. 등산 말고도 트레일 러닝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트레일 러닝은 어떤 거예요? 지인 중에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한번 저기 산에 뛰러 가보자 그러길래 당연히 저도 첫인상 그랬죠. 미친 거 아니야? 올라가기도 힘든 산을 무슨 뛰어간다고? 물론 이제 고수들은 오르막도 어느 정도는 뛰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근데 뭐 저도 지금도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요. 평지 네. 혹은 약간 오르막 정도는 구보 정도 좀 뛰고, 이제 완전 이제 경사가 높다, 계단이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체력을 비축해야 되니까 이제 걸어서 그냥 올라가고. 걷는 거랑 뛰는 거랑 병행하면서 산을 이렇게 그쵸. 빠르게 다니는 거죠. 가셨던 트레일 러닝 코스 중에서 네. 추천해주고 싶은 코스가 있을까요? 한양도성길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예전 한양의 모습, 그 성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유산이 고드란히 남아있고, 네. 그
거기를 이제 옆으로 두고 이렇게 뛰는 코스들이 있다 보니까 뛰면서도 되게 기분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또 거기가 밤에 가면 또 멋있잖아요. 청각의 조명을 딱 때려놔가지고 네, 맞아요. 진짜 멋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뛰시면은 한양도성길을 한 바퀴를 다 도세요? 네. 한 번에? 네. 한 바퀴 다 도는 데는 몇 시간 정도 걸리세요? 뛴다는 전제 초심자면은 한 4, 5시간, 그리고 잘 뛰는 사람은 4시간 안으로도 뛰시고 저는 3시간 40분. 구독자님, 감사하게도 오늘 휴가까지 내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실례지만 하시는 일 여쭤봐도 될까요? IT 쪽 회사랑 광고 쪽 회사 2개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쪽은 지금 광고 쪽 일을 하고 있는데, 게임사 쪽에서 필요로 하는 홍보나 광고 그리고 컨텐츠 제작 등의 일을 저희 회사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셨네요? 아, 네. 이따가 명함을 받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알만한 게임이 있을까요?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이제 저희가 홍보해주는 일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거고요. 회사 대표님이시잖아요. 회사를 운영할 때 힘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최근이 아니라 늘 힘든 것 같고요. 대표의 삶이 창업 자금이 마통 뚫은 3천만 원이었어요. 마이너스 통장이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 원을 뚫어서 그 3천만 원 갖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적자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쵸. 제가 영업을 그래도 하던 가닥을 그대로 이어와서 사업에서 이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냥 영업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6개월이 넘어가고 1년 이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나와야 될 월인데 안 나오고 네. 밀리고 나는 급여를 줘야 되고, 그래서 아끼면서 내 급여를 빼고 나머지들 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는 직원들에게 줘야 할 월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그게 크셨던 제일 거네요. 회사 얘기를 아주 실컷 하고 있었고요. 갑자기 화제 전환하겠습니다. 뭐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트레일러너들은 항상 에너지를 보충해야 돼서 네. 아르기닌 보조제입니다. 이런 거 먹으면 확실히 체력적으로 좋나요? 떨어진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시켜 줄 수 있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그래서- 거는 얼마 정도예요? 비싼 거는 이런 거 한 봉다리에 2,000원, 3,000원 하는 거 1,000원 내외? 그런데 잠시 클로즈업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모자가 이거 유튜브 모양인데? 네. 어디서 나신 거예요? 유튜브 쪽에 좀 친한 분이 있어가지고 선물 받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아이템들 중에서 네. 가장 갖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신발은 네. 어떤 제품인가요? 탭톤2라고요. 호카오네오네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또 제가 무릎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치면 안 상하잖아요. 원래 무릎도 약한 편이라서, 그래서 이게 충격을 많이 완화시켜줄수록 제가 무릎에 좀 통증이 완화될 수 있어서 쿠션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선호하는데, 탭톤2가 최고입니다. 얼마 정도예요? 20만원 중반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눈에 띄는 거는 런페스트. 이 양말은 뭔가요? 이거는 그냥 막 산 건데요. 그런데 양말하면 또 스텝덕이거든요. 제가 오늘 출연료를 안 드리고 촬영부터 시작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출연료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양말도 쿠션감이 있어가지고요. 트레일 러닝 할 때 신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방은 뭐예요?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매는 백인데요. 이 가방은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5만원인가? 가방에 장점이 있을까요? 러닝할 때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직접 쓸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넣으면 좀 많이 편하고요. 대부분 여기다 물을 넣어요. 되게 컴팩트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가방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별거 안 들었습니다. 휴지랑 에너지 보충할 거. 호과가 아, 에너지 호과. 보충하는 데 좋거든요. 약간 맛있죠? 오늘은 저기 지하철로 오는 거리가 좀 길어서 자체 가벼워서 크게 부담 안 돼가지고. 이거는 네파 건데 선글라스. 이제 시력 해줄 수 있는 렌즈 넣고 거기에 선글라스 따로 있는 이런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시계는 와이프가 최근에 선물해줬어요. 이거는 갤럭시 워치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가민 워치고요. 아. 최근에 나온 265 버전입니다. 이 시계에 대한 장점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러닝 관련된 기능이 많이 탑재된 시계다 보니까 러닝을 좀 더 다채롭고 조금 시스템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시계다. 그런데 운동도 하시나 봐요. 운동도 합니다. 알통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알통. 알통 한번 만져봐도 돼요? 만져봐도 됩니다. 와, 돌 하나 있네요. 오, 생각보다 가볍고 네. 색깔도 좋고. 요거는 얼마예요? 30만 원 넘었나? 이전 버전을 그래서 제가 한 4년, 5년을 썼는데 와이프가 이제 좀 바꾸라 그래서 생일 선물로 사준 시계.
고가의 시계를 선물 받으셨는데 와이프 분께 선물해 주신 거는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요? 네. 오늘 예봉산 올라오실 때 힘들진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걸리셨죠? 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코스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올라온 코스가 2.6인가 8km 되는 코스인데요. 코스가 짧아서 이제 만만하게 보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쉬어야 될 때쯤에 좀 꺾어져서 좀 이렇게 쉬게 만들어주고 또 이제 에너지 회복하면 올라가고, 이게 잘 된 코스가 사실은 등산하기 되게 좋은 코스인데 네. 1코스는 정상으로 그냥 직진이거든요. 계속 올라가요. 이게 평지도 거의 없어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오르막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데 기억나는 곳 있어요? 이 땅의 선이 딱 보이는 거 보면 끝일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분명히 정상을 봤어. 올라갔어. 끝머리 올랐더니 또 오르막인데 이거 한 4번 5번 반복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트레일 러닝 하시면서 등산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산이 있을까요? 관악산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랑 다닌 산 제외하고 제가 제일시로 간 첫 산이기도 하고, 좀 힘들 때 관악산 정상 올라가서 좀 힘 받은 적이 좀 있어요. 새벽에 관악산 일찍 출발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세상에 힘든 일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뭔가 뽕이 차서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너무 도움을 많이 준 산이다 보니까 관악산이 조금 의미가 저한테 있는 산입니다. 그럼 마지막 공식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길동무님에게 걷기란? 삶의 원동력?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걷기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의 이제 근본이잖아요. 걷기라는 거를 소홀히 하면 내가 인생을 되게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를 놓치는 게 아닐까. 저처럼 빡세게 트레일러닝 뛰고 막 이제 그런 거에 중요하다기보다는 걷는 걸 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가장 오랫동안 걸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일본 여행 간 적이 있어요. 일주일을 도보로만 여행을 했고, 그때 제가 걸은 거리가 600km 정도 되긴 했었어요. 걷다가 자전거 좀 타다가 걷다가 이걸 좀 섞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일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오사카에서 후쿠오카까지. 와,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아닌가요? 그쵸, 없죠. 지도는 어떻게 보고 가셨어요? 그냥 맵이요. 종이. 와, 대박. 네, 한국에서 서점 가서 일본 지도 산 다음에 고속도로의 곁길 위주로 따라가면서 이제 길을 찾아갔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구독자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 이런 낭만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스택더님 채널 통해서 산에 갔을 때 어떤 낭만이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많이 이제 시청자들이 느끼고 할 수 있게 채널이 더 많이 커졌으면 좋겠고, 100만 구독자, 200만 구독자까지 가시기를 열심히 응원하면서 저는 시청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촬영을 마치고 하산을 할 건데요. 올라올 때는 1코스로 올라왔는데요. 하산할 때는 2코스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정상석에서 살짝 고개를 돌려보시면 표지판이 있는데요. 우리는 율리봉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자, 이 코스로 내려가는데요. 조금 풀 구간이 있네요. 풀을 헤쳐가면서 가보겠습니다. 살짝 내려오시다 보면 표지판이 있는데요. 우리는 율리봉까지는 가지 않고 바로 팔당역 방향으로 내려갈게요. 내려오시다 보면 이렇게 졸졸졸 계곡물 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그런데 계곡이 보이는 지점에서 길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고 계곡을 건너서 가시면 이곳에 하산길이라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표지판에서 약 5분 정도 걸어온 지점인데요. 이렇게 산길 구간은 다 빠져나왔고요. 걷기 편한 임도길이 나왔습니다. 와, 드디어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출발했던 원점이고요. 도착 시간은 2시 20분입니다. 총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점심부터 먹고 총평할게요. 출발 지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식당가들이 많습니다. 오가네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휴무인가요? 와, 휴무인가? 휴가 가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바로 옆에 만남의 집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심 먹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배고파가지고 눈이 떨려요. 지금 눈이 파르르 떨리고 뭐나 더 시킬까요? 손도 떨리고. 미나리전 하나도 주세요. 아주 시원한 열무국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찬 3종류를 주셨는데요. 요거는 김부각 같고요. 김치랑 요거는 무침 같습니다. 저도 국물부터. 국물이 좀 신맛이 나네요. 집에서 김치로 진짜 하는 그 맛이. 네. 열무김치랑 야무지게 비벼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시원한 국수를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동안 먹은 열무국수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보통 시큼한 맛을 내기 위해서 식초를 뿌리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여기는 식초를 뿌린 것 같지가 않고요. 열무를 그대로 익혀가지고 그 시큼한 맛을 낸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김부각도 먹어보겠습니다. 짠! 보이시나요? 설탕이랑 소금들이 뿌려져 있어서 단짠단짠의 조화가 좋습니다. 와, 미나리죠. 미나리 향이 아주 좋습니다. 구독자님이 장난 아니라는 맛이 어떤 맛인지 저도 먹어볼게요. 와, 진짜 미나리 향이 진짜 강하네요. 잘 먹었습니다. 점심을 구독자님이 사주셔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저도 얻어먹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사기로 했습니다. 커피까지 아주 마무리가 좋은 하루이고요. 오늘 총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등산할 때는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하산할 때는 쉬지 않고 1시간 정도 걸려서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구간은요, 등산할 때 대부분 구간이 계속 오르막이어서 조금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쉼터들이 자주 있으니까요, 시험 올라가시면 오늘도 정상까지 무사히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전망대가 3곳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대에서 멋진 풍경을 구경하다가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상에서 멋진 풍경 구경하시면서 휴식하시고요. 내려오실 때는 이 코스로 저는 내려왔는데요. 이 코스 내려오는 길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코스보다 2코스가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서 수월하게 내려올 수는 있었는데요. 코스 찾는데 자신이 없으시다면은 1코스 올라왔던 방향으로 다시 하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코스 찾는데 나는 크게 무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완만한 2코스로 내려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일임에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등산하기에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 등산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만난 구독자님도 아주 유쾌하신 분이어가지고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히 걸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팔당역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곳에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갈게요.